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시니어 정보입니다. 겨울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바로 난방비 고지서입니다.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꺼내드는 순간 고지서에 써 있는 금액에 깜짝 놀라신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나는 별로 안 틀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작년 겨울보다 더 춥지도 않은데 왜 요금은 더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난방비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보일러를 덜 틀어도 따뜻하게 사는 방법.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보일러 사용 습관. 그리고 실제로 난방비를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다음 달부터는 난방비 고지서 보셔도 깜짝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보일러를 오래 틀어서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보일러를 오래 틀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인, 온도 설정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오전에 외출하실 때 보일러를 꺼버리세요. 그리고 오후에 집에 돌아오시면 집이 얼음장같이 차갑죠. 어머, 춥다 하시면서 보일러 온도를 28도, 30도까지 확 올리십니다. 바로 이게 난방비 폭탄의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식어버린 집을 다시 데우는 데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은 밥을 다시 데우는 것보다 따뜻한 밥을 유지하는 게 훨씬 적은 에너지가 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원인, 보일러 모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보일러 리모컨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드가 있죠. 실내 온도, 난방, 예약. 이 차이를 정확히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 모드는 방 안의 온도를 감지해서 설정한 온도에 맞춰주는 겁니다. 난방 모드는 보일러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 차이를 모르고 아무거나 눌러서 쓰시면 요금이 계속 새어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집안에서 열이 계속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만들어진 따뜻한 열이 창문으로, 문틈으로, 바닥으로 계속 도망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일러는 계속 가동되고 가스는 계속 소모되고 요금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더 심합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바람, 현관문 아래 틈새, 베란다 쪽에서 느껴지는 냉기,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의 난방비를 올리는 주범입니다. 정리하자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건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 사용 습관의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온도 설정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높게 잠깐은 안 됩니다. 낮게 오래가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우시면 온도를 확 올리셨다가 더우면 또 확 내리시고 이렇게 온도를 자주 바꾸십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보일러는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럼 몇 도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거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낮 시간에는 20도에서 22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어머, 그럼 춥지 않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이 온도가 딱 적당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옷을 한 겹 더 입으시거나
가디건 하나 걸치시면 충분히 따뜻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18도에서 20도로 낮추세요. 자는 동안은 이불 속이 따뜻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너무 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외출하실 때 보일러를 끄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왜 보일러를 켜놔?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오히려 낭비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16도에서 18도 정도로 낮춰서 유지하세요. 왜 그래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식은 집을 다시 데우는 데는 가스가 2배 이상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외출 전에 보일러를 끄고 나가셨다가 34시간 후에 돌아오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은 완전히 얼음장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22도로 올리려면 보일러가 12시간 동안 최대 화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소모되는 가스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16도로 유지하고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살짝 시원한 정도지 얼음장은 아닙니다. 22도로 올리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연히 가스 소모량도 훨씬 적죠. 이제 보일러 모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보시면 난방 모드와 실내 온도 모드가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아파트에 사시거나 온돌 위주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난방 모드가 더 효율적입니다. 난방 모드는 바닥에 깔린 온수관의 물 온도를 직접 조절하기 때문에 열이 고르게 퍼집니다. 단열이 잘 된 최근에 지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실내 온도 모드를 써도 괜찮습니다. 실내 온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니까 편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 가지 모드를 정했으면 자주 바꾸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세요. 모드를 자꾸 바꾸면 보일러가 혼란스러워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사람도 자주 옷을 갈아입으면 피곤하잖아요.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잘 써도 열이 새면 소용없습니다. 돈이 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집안에서 새는 열을 막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뽁뽁이입니다. 에어캡이라고도 하죠. 택배 올 때 물건 포장하는 그 뽁뽁이 맞습니다. 이걸 창문에 붙이세요. 다이소나 마트에 가시면 창문용으로 나온 큰 뽁뽁이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창문 한 곳만 제대로 막아도 체감 온도가 2도 정도 올라갑니다. 특히 거실 큰 창문이나 북향 창문처럼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붙이시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붙이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창문에 물을 살짝 뿌리고 뽁뽁이를 탁 붙이면 끝입니다. 봄에 떼실 때도 쉽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두꺼운 커튼입니다. 커튼이 단순히 장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냉기 차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꼭 커튼을 닫으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찬기운을 커튼이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암막 커튼이나 두꺼운 벨벳 커튼이면 더 좋고요. 낮에는 햇빛이 잘 드는 쪽은 커튼을 열어서 자연 난방을 활용하세요. 겨울철 햇빛도 훌륭한 난방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문풍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풍지가 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잘 아시죠? 문틈에 붙이는 스펀지 같은 거 말입니다. 현관문 아래쪽, 방문 아래쪽, 베란다 문 이런 데 문풍지 한번 붙여보세요. 생각보다 열 손실이 엄청납니다. 특히 현관문 아래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집 전체를 춥게 만듭니다. 요즘은 붙이기 쉽게 나온 제품들이 많으니까 마트에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카펫이나 러그입니다. 바닥 난방을 하시는 분들이 카펫 깔면 온기가 안 올라와서 안 좋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카펫은 바닥에서 올라온 따뜻한 열기가 천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발이 직접 닿는 느낌도 훨씬 따뜻하죠. 특히 거실이나 침실 같은 곳에 러그 하나 깔아두시면 체감 온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5번째, 가구 배치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가구 배치도 난방 효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라디에이터나 온수관이 지나가는 부분, 보일러 근처에 큰 가구를 바짝 붙여 놓으면 열이 제대로 퍼지지 못합니다. 소파나 장롱 같은 큰 가구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뜨려서 배치하세요. 그래야 따뜻한 공기가 집안을 고르게 돌아다닙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해도 난방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돈 많이 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보일러에 예약 기능 있으시죠? 그거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예약 기능을 잘못 쓰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3시간마다 한 번씩 켜지게 이렇게 설정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계속 가동되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예약 기능의 의미가 없습니다. 올바른 예약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에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잠들기 30분 전쯤에 온도를 18도 정도로 낮추세요. 그리고 예약 기능으로 새벽 4시나 5시쯤 완전히 꺼지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이불 속은 여전히 따뜻하니까 춥지 않으시고 불필요하게 새벽 내내 보일러가 돌아가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시는 시간 30분 전에 자동으로 켜지게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나신다면 7시 30분에 보일러가 켜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일어나실 때쯤 집이 따뜻해져 있습니다. 낮에 외출하실 때는 완전히 끄지 말고 천유비 8도로 유지되도록 하고요. 돌아오시기 30분 희시간 전에 다시 22도로 올라가도록 예약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뭘까요? 집이 완전히 식지 않게 유지하는 겁니다. 적당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람이 없을 때는 온도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난방비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예약 설정하는 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한 번만 제대로 설정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설명서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에 기종별로 설명하는 영상도 많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난방비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온수를 계속 틀어놓는 겁니다. 설거지 하실 때나 세수하실 때 온수를 계속 틀어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온수도 보일러가 데우는 겁니다. 온수를 쓰면 쓸수록 보일러가 일을 더 많이 하고 가스도 더 많이 소모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짧게 쓰세요. 설거지할 때 그릇에 물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보일러 근처 환기창을 열어놓는 겁니다. 환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있는 다용도실이나 보일러실 창문을 하루 종일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보일러도 추우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환기는 하루에 10-15분 정도 짧게 하세요. 세 번째, 밤에 온도를 과도하게 올리는 겁니다. 자다가 더우시면 온도를 낮추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더운데도 그냥 주무시다가 이불을 걷어차십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추워서 다시 온도를 올리세요. 차라리 처음부터 적당한 온도로 설정하시고 이불로 체온을 조절하세요. 그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네 번째, 보일러 필터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 보일러도 기계입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효율이 유지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시고 필터 청소도 해주세요. 필터가 막히면 보일러가 제 성능을 못 내고 당연히 가스는 더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배우셨죠? 머리가 좀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6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
온도는 22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낮에는 이저고급2도, 밤에는 1820도면 충분합니다. 둘, 외출하실 때 보일러를 끄지 마시고 16치 18도로 낮춰서 유지하세요. 완전히 식은 집을 다시 데우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셋, 창문에 뽁뽁이, 문틈에 문풍지, 바닥에 카펫, 열이 새는 곳을 막아주세요. 이것만 해도 체감 온도가 2초 3도는 올라갑니다. 넷, 두꺼운 커튼을 활용하세요. 밤에는 꼭 닫아서 냉기를 차단하고 낮에는 햇빛이 드는 쪽을 열어서 자연 난방을 이용하세요. 다섯, 예약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필요한 시간에만 적정 온도로 가동되게 설정하면 난방비가 확 줄어듭니다. 여섯, 온수는 짧게 보일러 관리는 정기적으로 하세요. 이 6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한 달 난방비가 최소 20%, 많게는 40%까지 줄어듭니다. 한 달에 20만 원 나오던 난방비가 12만 원으로, 15만 원이 9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1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난방비는 무조건 참고 아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보일러를 똑똑하게 사용하면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유용한 정보 올라올 때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함께 따뜻하고 경제적인 겨울 보냅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전기요금 폭탄 피하는 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